내가 지금 가급적이면은 많은 친구들이 질문과 코멘트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세 사람이 너무 질문을 근데 너무 잘해요. 아주 좋은 질문을 잘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른 기회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권을 멈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은 꼭 하시라라는 거고, 질문이 적어서 내가 우리 신정희님 같은 분 이제 물어볼 거예요. 질문 있냐고 물어볼 거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도 질문 없으면 이제 내가 정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어떤 질문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한 번씩은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주 옛날 얘기이지만 내가 처음에 미국 유학 갈 때 영어학원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때 우리 집이 좀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영어학원을 한 번도 못 가고서 미국 수업을, 그것도 MBA 수업을 갔는데 첫 번째 클래스가 비즈니스 스트래티지였어요. 말로 다 때우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수학 과목만 들었는데 그때 하도 고생을 했는데 하도 고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수업 끝나고 나와가지고 구토를 하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날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 되나 밥이 되나 어떤 클래스를 가든 어떤 회의가 가든 한마디씩은 하고 나오자 라고 했어요. 이렇게 내 이력이나 이런 거 쳐보면은 꽤 중요한 회의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녔는데, 그 중에 회의 중에 하나가 그 에스모 그룹에서 우리 후계자 승계할 때 하는 그 미래기술연구회라는 회의가 있어요. 4년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줌 먹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전 사장단이 다 와가지고서 진행을 해요. 근데 그렇게 전 사장단이 다 오다 보면 어떨 때는 요새 여러분 하는 그 폴더폰, 벌써 그게 10년 전인데 폴더폰에 대해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뭐 이래. 근데 그럴 때 난 폴더폰 메카니컬한 거 디스플레이 아무것도 몰라도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은 항상 내가 있댔어. 그래서 지금 몇 년이 지나도 S모전자에 가면은 핸드폰 만드는 데가 거기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S모전자에 가면 아직도 나를 알아보는 오너들은 다 나보고 그 질문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질문 한마디들 하면 그게 여러분 수업이 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I와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해서 발달 지연 및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그리고 개인의 맞춤형 성장 지원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이를 통해서 발달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독립된 사회인으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싶다는 마음에 팀 이름을 에이블랩으로 지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지금 발달 장애 아동 청소년의 현황을 보면은 우선 등록 장애인 중 발달 장애 비율 자체는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체를 통한 인식 확산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 활성화로 발달 장애 진단이 조기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급격하게 그 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문 인력과 시설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숫자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어 저희는 이 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디지털 치료를 개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발달 지연 장애 아동과 부모를 주 소비자층으로 하고 의료기관, 재활기관을 중요한 협력 주체로 삼아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치료 서비스를 구상하고자 했고요. 아이의 발달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전문가 소통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의료기관도 축적된 데이터로 진단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달장애 치료는 특정 하나의 치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치료, 응용행동 분석, 인지행동 치료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개인에게 맞춰서 이제 통합해서 치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냥 어느 기관에 가가지고 무턱대고 치료를 한다고 해서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국내든 해외든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걸 치료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솔루션은 대부분 모바일 앱 기반으로 부모와 양육자 중심의 실천적인 중재를 강조해서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해외는 의료기관 연동 위주의 웹포털, 파일 다운로드 이런 형태로 신뢰도와 안정적인 데이터 운용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양쪽의 장점을 모두 이제 넣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구현하면 어떨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웨어러블 기기와 AI 분석을 접목해서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고요. 작성되어 있다시피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 서비스들을 통해서 충분히 데이터 분석과 적절한 피드백 제공의 반복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발달장애 아동의 증가와 조기 중대 필요성에 비해서 기존 치료는 인력이 부족하고 소통의 어려움 또한 많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가 도입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기 진단을 하고 그 진단된 내용에 맞춰서 맞춤형 훈련이 들어간 다음에 그 과정을 중에서 어떤 실시간 피드백을 목표로 해서 아이와 부모, 의료기관을 모두 긴밀히 연결해 발달장애 아동의 좀 무탈한 독립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수님, 그 다음에 지원님. 네, 먼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타겟이 이제 아동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용자의 사용성과 관련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어쨌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조기에 진단을 내리려고 하신다면 그 사용자가 이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고 좀 장시간 생활을 해야 한다고 느꼈는데 그것이 타겟으로 설정하신 그 아동에게 좀 사용성의 측면에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와 관련한 우려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짚었던 부분도 하나였는데요. 우선 저희가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만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기 진단을 하고 차근차근 가는 과정에서 이 기능도 넣고자 한 거였기 때문에 우선 필요하다고는 판단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 또 필수적으로 이걸 넣을지는 계속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도 그 앞에 분이랑 비슷한 질문이었긴 한데 사실 발달 장애를 가진 친구들 특히 여기서 타겟으로 선정하신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사고는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지만 이제 신체적인 힘은 다른 비슷한 또래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충분한 이제 강도나 그런 웨어러블 기기의 경도가 없다면은 그 친구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이제 고장이나 이제 파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텐데 웨어러블 기기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진짜 사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말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지금 이 흘러가는 프로세스를 보면은 저희가 일단 제공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조기 진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발달 아동 청소년까지 저희가 모두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발달 장애 라는 게 사실 조기 진단이 되어서 빠르게 치료가 어릴 때 이루어져야지 말씀하신 부분까지 심화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웨어러블 기기를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용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제공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발달 장애 청소년들 이미 어떤 심화된 과정을 겪고 있는 친구들까지보다는 일단 조기 진단을 해서 그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또 다른 질문, 지인님, 다음에 연기님. 장애 아동 자체를 소비자 층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제가 발달 장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장대라든지 ADHD라든지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특정 분야를 선택하실 건지 아니면 혹은 다양한 분야를 선택하실 건지 우선 첫 번째로 궁금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발달 장애 정도가 굉장히 높다라면은 분명히 부모님께서 아니면 보호자께서 치료센터에 데리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 소비자층은 뭔가 발달 장애 정도가 엄청나게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웨어러블 같은 게 자기가 발달 장애자라는 거를 좀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하려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특수 아동반에 ADHD 아동들을 보내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우선 하나 말씀드릴 건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발달 장애 사실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사실 이걸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했다 보니까 살짝 스킵을 한 부분인데 발달 장애라는 것이 그 발달
이제 지연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형태의 발달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한 거는 조기 진단을 해서 이 아동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접목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에 일단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발달 그 지연 수준이 크다면은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제가 이제 말했던 아이디어인데, 제가 왜 이걸 한번 생각해보게 됐냐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SNS를 보다가 어느 한 아이가 완전 애기예요. 기어다니는 애기인데 냄비를 뚜껑이 돌아가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너무 신기하다라고 부모가 찍어서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의 그 발달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걸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였다고 하더라고요. 댓글이 달린 걸 보고. 그래서 그 부모가 실제로 그걸 토대로 치료센터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런 케이스가 있던 걸 보고, 그래서 조기 진단이라는 게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어릴 때 이루어져야 되고, 그만큼 어릴 때 이루어지다 보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아이라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건지 혹은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의 원인인 건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생각해봤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그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면 그게 드러날 수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도 지희님하고 결이 비슷한 질문인데요. 제가 따로 수업에서도 이 비슷한 아이디어가 거의 흡사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질문이 나왔던 게 지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다고 의심이 들어서 저거를 구매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병원으로 바로 갈 것 같거든요. 저 기기의 정확성부터 일단 의심을 할 거고, 그 심정이 되면은 부모 심정에서 병원을 바로 가지, 이거는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답변 주신 거를 기반에 생각을 해봤을 때 차라리 이제 발달 장애가 어느 정도 초기 증상이 진단이 됐다 하면 저걸 착용해서 뭐 더 나빠지지 않는지 모니터링하는 식으로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잠깐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은, 그래서 저희도 의료진을 아예 배제한 식의 형태를 구성한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살짝 산모수첩처럼 이 뭔가 의료진과 미리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이제 말씀 듣고 이제 보면서 생각이 든 건데, 이게 니즈라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제일 절실한가를 생각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발달 장애 초기에 있는 아동들보다는 주소비자층에서도 적어주셨지만 대안학교 등 장애학생 교육기관 및 교사, 그리고 발달 장애 아동보다는 오히려 밑에 작성하셨던 것처럼 자폐성 장애나 어느 정도 발달 장애가 진행돼서 이게 영구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효과가 있고 더 간절할 것 같은 서비스로 들려서 약간 타깃층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54분이에요. 그래서 10분 쉬고 4분에 만나서 나머지 팀 시작을 할게요. 자, 좀 쉬고 오세요.